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프랑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파리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에어프랑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천 노선에 투입되는 기제가 1년 정도밖에 안 된 최신형 A350이고 문이 달린 신형 비즈니스 좌석에 무료 스타링크, 와이파이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걸 한번 타고 나니까 비즈니스 좌석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과연 14시간 동안 실제로 얼마나 좋았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오전 11시 40분에 인천을 출발해서 약 14시간을 날아서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쯤 도착하는 스케줄입니다. 비즈니스 좌석을 구입하면 보통 좌석 지정까지는 무료로 되잖아요. 그런데 에어프랑스는 비즈니스도 사전 좌석 지정이 유료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1열은 무려 35만원, 미친 가격이고요. 대신 출발 30시간 전에 체크인이 열리면 남은 일반 좌석은 무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존버를 한 결과 다행히 창가 자리 하나 남아서 이거를 득했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인천 2터미널에 왔고요. 에어프랑스는 LM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안쪽까지 조금 들어가야 해요. 저는 비즈니스 전용 구역에서 빠르게 체크인을 마쳤고요. 라 프레미아 1등석과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회원도 이곳에서 우선 수속이 가능합니다. 키오스크와 백드랍도 운영 중이어가지고 수화물을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현장 업그레이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좌석 간격부터 수화물과 기내식까지 차이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가지고 비교하기 좋았습니다. 얼른 티켓까지 받고 라운지로 뛰어가 볼게요. 인천공항은 이거 스마트 패스 무조건 이용하세요. 그나마 지금은 안쪽에서도 좀 이렇게 빨리 들여보내주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출국 심사까지 마무리하고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에어프랑스는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동편 라운지 먼저 가볼게요. 라운지는 거의 호텔 식당처럼 바뀌어가지고 예전보다는 한 5조 500배 정도는 좋아졌어요. 아침 시간대라 음식은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요. 동편은 라면이 없고 그 대신 누들바가 있어요. 잔치국수와 떡국도 주문이 가능하고 대신에 비빔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샤워실은 대기 인원이 많아 일찍 오지 않으면 이용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라운지 자체는 넓어서 조용히 식사하고 쉬기 좋아졌습니다. 점심쯤에는 갓 구운 빵도 내준다고 하고 주류는 바텐더분께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밥과 반찬, 야채, 떡국까지 야무지게 2상을 가져왔고요. 떡국은 간이 조금 심심했지만 잔치국수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비빔밥은 재료를 다 때려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 듬뿍 넣으면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멀리 있는 가든 라운지에 가고 싶었어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비즈니스 티켓으로 1등석과 마일러 클럽을 제외한 비즈니스 라운지는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가든 라운지는 끝쪽이라서 꽤 멀긴 합니다. 여기는 백미당 아이스크림도 있고 제일 중요한 신라면이 있어요. 오자마자 라면 2개 까가지고 바로 먹어봅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서 되게 좀 신기한 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하긴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하긴 합니다. 라면만 먹고 비행기를 1등으로 타기 위해서 바로 일어납니다. 5분 컷 했어요. 무튼 탑승 게이트로 왔고 존 구역으로 나뉘어가지고 1, 2, 3으로 탑승을 진행하고요. 11시 40분 출발인데 탑승은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탈 비행기는 너구리 선글라스를 쓴 에어버스 A350-900 도입된 지 1년밖에 안 된 292석짜리 최신 기제입니다. 드디어 신형 기제를 탑니다. 이게 제가 탈 때 되게 신이 났어요. 1번 도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실내가 굉장히 깔끔했고요. 신형 비즈니스 좌석은 스텔리아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만든 오페라 계열의 좌석입니다.
기존 신형 좌석과 전체적으로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 있어요. 원터치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180도까지 한 번에 펼쳐지고요. 풀 플랫, 풀 억세스, 풀 프라이버시라는 에어프랑스의 3F 콘셉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좌석은 창문을 전부 다 향하고 있어서 제자리의 오토만 공간은 조금 좁긴 한데요. 반면에 맨 앞열은 앞좌석이 없어가지고 발밑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차이가 이게 꽤 많이 납니다. 제자리는 발을 모아야 해서 아주 넓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자세로 누웠을 때는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공간을 중요하게 보신다면 유료이긴 해도 맨 앞열의 장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장거리 비행이라 푹신한 베개와 뽀송한 담요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 선반에는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USB와 C타입 충전 포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거 옆에 해바를 눌러서 열어보면 이어폰과 물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프랑스답게 에비앙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어폰은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 피스로 박혀 있어가지고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세척이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헤드폰 위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독사등이 있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신형은 이렇게 태블릿이 별도로 옆에 있습니다. 보기 좋게 여러가지 메뉴들도 있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당기면 빠져요. 좌석과 창문 조도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해마 로고의 조명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태블릿은 당기면 자리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좌석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 없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한 번에 움직이는 점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눌러서 당기면 펼쳐지는 방식이고요. 여권과 소지품을 함께 올려놔도 될 만큼 넓어서 식사하기 좋습니다. 이따가 밥 먹을 거니까 다시 넣어주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기내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리 출발편은 유명 셰프들과 협업한 메뉴들도 제공을 하지만 제가 탄 인천 출발편은 특정 스타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석 소믈리에 자비의 튀지가 선정한 와인과 샴페인이 제공이 되고요. 오늘 샴페인은 프랑스산 포메리 브루이 로얄입니다.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역시 전부 프랑스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칵테일과 음료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중간에 출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내 바도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식사보다는 이내는 과자와 간단한 스낵 위주예요. 출발 전에 손 닦으라고 물티슈를 주시면서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 한국인 승무원분도 탑승해 계셨습니다. 창문은 터치식 스마트 글라스라서 손으로 쓸어내리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한번 어둡게 했다가 이게 락이 걸려서 다시 밝아지지 않았어요. 일반 차량막과 달리 버튼을 누르면 천천히 색이 변하는 방식이라서 좀 보는 재미가 있고요. 가장 어둡게 만들면 대낮에도 객실 안이 꽤 어두워져 가지고 잠을 자기 좋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라 슬리퍼도 제공이 되고 창가 쪽 아래에는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전원 콘센트도 있어서 핸드폰 및 그 외 전자기기 충전도 가능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살펴보면 최신 영화도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종류는 많긴 한데 오디오나 자막에서 한국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약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동화책 보듯이 그냥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랑스에 관한 다큐도 이것저것 있고요. 그 옛날에 콩코드 만들던 프랑스이기 때문에 콩코드 관련한 영상이 몇 개 좀 있어요. 사실 저는 에어프랑스 살 때마다 이거를 보는데 근데 이게 또 실물 기체가 있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파리에 샤를드골 공항 근처에
르브르제 공항 옆에 파리 항공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잉 747, 100 초기형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고 A380 테스트 모델도 있어요. 얘는 제가 방문하기 며칠 전까지도 비행을 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콩코드는 실제 실물 기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내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보잉 747 초기형과 A380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항공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재미있는 곳이라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350은 외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전후방으로 밖을 볼 수 있어요. 와, 노즈기어 옆에서 핸드폰 할 맛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타는 에어버스 A350에는 스타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비행 중에도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기내 모니터에서는 방해금지와 승무원 호출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휴대전화를 리모컨처럼 사용하거나 개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전용 채널에는 A350과 라프레미아 1등석 영상도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만 보던 1등석 승객은 비행기까지 포르쉐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A350 제작과 운항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는데 대부분 비행 장면이긴 해도 영상미는 상당히 좋아요. 저는 에어프랑스를 탈 때마다 약간 이런 항공기 영상을 한 번씩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관련 영상을 다 봤으니까 좌석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안전벨트는 3점식이라서 이게 어깨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얌체처럼 이거 어깨끈을 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뺐더니 승무원분께서 꼭 제대로 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고리를 분리하면은 순항 중에는 2점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텔 매트리스는 이렇게 목 부분에 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고요. 비즈니스 좌석은 성인 남자가 정자세로 앉아도 공간은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아직 이륙하기까진 시간이 좀 남아서 화장실에 다녀와 봤는데요. 종이컵과 핸드크림, 로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쓰레기통은 이게 전자식입니다. 물 내리는 버튼은 터치식이 아니라 물리 버튼이고요. 기재가 워낙 새 것이라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면서 푸시백을 시작을 하고요. 아까 창문 어둡게 했다가 잠금이 걸렸었는데 승무원분께서 이걸 풀어주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들을 뒤로 하고 이륙하러 가보고요. 와, 여기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메인 2터미널 앞을 지나갑니다. 비즈니스는 한두 자리 빼고는 거의 다 만석이었고요. 이게 생각보다도 인기가 되게 많나 봅니다. 오늘은 16번 왼쪽 활주로 해서 풀 추력으로 아마 이륙을 할 것 같고요. 왼쪽으로 인천대교가 모이면서 남은 비행시간은 13시간 11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륙하자마자 스타링크에 접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플라잉블루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여러 기기에서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이패드를 따로 추가로 연결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4K 화질로 재생을 해도 전혀 끊기지가 않는 속도입니다. 잠시 제 영상도 한번 광고 한번 하고 가실게요. 이륙 후에는 무선 충전도 잘 작동을 하고요. 어메니티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사실 거의 쓸 게 없긴 한데 치약과 클라랑스 립밤 로션 안대, 그리고 귀마개와 볼펜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볼펜은 이뻐가지고 저도 평소에도 잘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양말은 무슨 양말이 아니고 스타킹 같아요. 이거는 좀 너무하긴 합니다. 순환고대에 오르자마자 음료와 에피타이저 먼저 세팅이 되고요. 치즈 과자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치즈, 참치가 나오고 샴페인과 콜라도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자를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꽤 괜찮았고요. 그런데 이륙한 지 1시간이 됐는데 아직 이 에피타이저만 나왔어요.
또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전체 요리가 나왔고요. 참치와 모짜렐라 치즈, 빵과 샐러드, 이즈니 버터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프랑스 커틀러리는 프랑스산 크로스토플 제품이에요. 이거는 대한항공도 똑같이 크로스토플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치는 소스와 함께 먹으니 부드럽고 맛있었고, 이게 국은 의외로 된장국이에요. 약간 조합이 이상하긴 한데 이것도 된장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스마다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이게 제가 맨 뒷자리라서 정말 기다리다 보면 한 세월이에요. 샐러드도 소스를 듬뿍 찍어 먹으니까 적당히 먹을만 했고, 이즈니 버터는 빵에 넉넉하게 발라서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음식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코스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식사 흐름이 끊기는 점은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스테이크가 겨우 나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여기에 참기름을 같이 줘요. 그래서 스테이크에 참기름을 골고루 뿌려 가지고요. 이게 스테이크 굽기는 정말 완벽한 웰던, 거의 수육처럼 아주 푹 익은 스테이크였습니다. 어떻게 스테이크도 겨우겨우 잘 먹었고요. 이후 치즈와 과일, 커피까지 한 번에 받았습니다. 사실 치즈는 제가 이거 느끼해서 그냥 한 입씩만 먹어보려고 주문을 했고요. 과일도 당도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낮아가지고 그냥 아쉬웠습니다. 와, 이륙한 지 3시간 만에 첫 번째 식사를 다 먹었어요. 먹다가 졸고 또 자다가 먹고, 이게 약간 식사인지 수면인지를 몰랐습니다. 밥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문을 닫고 시트를 180도 풀플랫으로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원터치로 누르면 이렇게 제 자리로 알아서 이동이 되고요. 문 아래쪽에는 틈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발은 조금씩 눈에 보이긴 합니다. 밥 먹고 누우니까 이제 한 1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기내 불도 전부 다 꺼주셔가지고 아주 조금만 자다가 일어나 볼게요. 자다가 갑자기 밝아가지고 기내식을 또 주려나 하고 일어났는데 누가 아주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비즈니스 갤리를 한번 가봤는데요. 와, 이거 니신 일본 라면도 있고, 아까 기본 샴페인하고 콜라랑 음료랑 뭐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앞쪽 비즈니스는 깜깜하니까 잠이 되게 잘 오게 생겼는데, 휴, 그리고 구석에 참기름도 이렇게 몰래 숨겨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코노미 갤리에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과자와 간단한 스낵 위주로 채워져 있었고, 음료는 뭐 샴페인 제외하고는 비즈니스랑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무원 벙커도 있네요. 근데 갤리 앞이라서 이게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 이코노미 구경을 하고 다시 앞으로 가보고요. 생각보다 좌석이 많이 차긴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루코노미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비즈니스 갤리로 가보는데 갑자기 과일이 생겼어요. 사실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치만 여기에 또 신라면이 있어가지고 잽싸게 신라면 하나 만들어 와봤어요. 아, 이게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은 기내식으로 라면만 줘도 이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놈은 그냥 라면만 종류별로만 다 줘도 만족하고 먹을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콜라와 신라면을 먹고요. 7시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다시 누워봅니다. 근데 제가 또 잘 먹으니까 승무원분께서 지나가면서 초콜릿도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까먹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또 과자도 주셔가지고 과자도 먹어보고요. 이거는 사실 아까 이코노미 갤리에서 훔쳐온 거긴 한데 파인애플이랑 샌드위치, 쿠키도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비행기 한번 타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건지. 그런데 샌드위치는 진짜 햄만 들어있는 햄드위치라고 하고요.
이 쿠키는 많이 달지 않고 그냥 무난한 맛의 쿠키였어요. 대신 요거 파인애플이 뚜껑이 잘 안 따져가지고 겨우겨우 뜯어가지고 한 입 먹어보고요. 아, 달달하니 이런 파인애플 같은 게 후식으로 최고예요. 이렇게 먹고 또 조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소화시킬 겸 비행기 영상도 한번 봐주고요. 아, 이제 5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잠도 제대로 안 잔 것 같긴 한데 아까 못 봤던 콩코드 영상도 한번 봐주고 바로 또 누워봅니다. 이제는 조금 길게 자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또 배고파가지고 다시 한번 갤리로 가봅니다. 이번에 일본 니신 라면이랑 초콜릿이랑 과자 그리고 음료수도 가져와 봤어요. 이 정도면 거의 기내 간식을 저 혼자 다 먹는 것 같긴 한데 아까 먹은 것과 같은 초콜릿이고요. 라면이 이게 크기가 좀 큽니다. 아까 승무원분이랑 조금 스몰톡을 했는데 라면 물 받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셀프로 만들어 왔어요. 이게 영상 찍다가 면이 다 불었습니다. 뭐 불어도 라면은 라면이니까 야무지게 다 잘 먹고 아, 이제 진짜 배불러가지고 과자는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요. 이거 견과류도 있어가지고 적당히 다 잘 먹었고요. 쿠키는 그냥 쿠키 맛입니다. 소화시킬 겸 이코노미 갤리에 한번 또 놀러 갔다 와봤고요. 음료가 아까와는 구성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슬 도착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다들 좀 답답하셨는지 창문 조도를 밝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도착 1시간 반 전부터 두 번째 기내식이 시작이 됩니다. 테이블볼을 바로 펼쳐주시고 한 번에 세팅된 두 번째 식사를 받았어요. 감자 피레와 닭고기 구이이고요. 이게 닭 안쪽까지 완전히 푹 익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낭시에 케이크로 후식까지도 먹고 빵도 주셔가지고 빵도 야무지게 먹고 이제 진짜 마지막 커피까지 먹어봅니다. 10시간 넘게 고생 중인 롤스로이스 엔진도 한번 보고요. 제가 너무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누워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파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물티슈를 받으면 이제 금방 착륙하는 겁니다. 슬슬 항공기가 착륙을 위해 하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슬 파리 시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350이 진짜 이 날개부터가 이쁘긴 이쁩니다. 그렇게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대가 이륙을 하고요. 빠르게 활주로 또 건너봅니다. 그리고 게이트까지 금방 들어와 가지고 바로 주기를 완료했어요. 비즈니스라도 장거리는 힘든지 뭔가 다들 조금 지쳐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타고 온 자리도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고요. 덕분에 편하게 파리까지 아주 잘 왔습니다. 역시 뭐든 신형이 제일 좋긴 좋아요. 오늘 타고 온 에어버스 A350 기종도 다시 한번 찍어보고 이제 밖으로 나가봅니다. 이게 파리 공항은 그냥 뭐 밖으로 나가면 뭐 크게 입국심사 이런 거 크게 없이 그냥 끝이에요. 대한항공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기 때문에 짐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오고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빠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비즈니스 이용 고객은 이게 패스트트랙이 별도로 있어서 입국 심사도 빠르게 마치고 나갈 수 있었어요. 총 비행 시간은 13시간 28분 정도였고요. 막상 타고 오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요. 오늘 이렇게 인천에서 파리까지 에어프랑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봤는데요. 최신형 에어버스 A350에 문이 달린 풀플랫 좌석, 그리고 무료 스타링크 와이파이까지 제가 굳이 에어프랑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너무 천천히 나오고 한국어 콘텐츠가 전혀 없는 건 조금 아쉬웠지만 좌석이 워낙 편하고 승무원분들도 친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비행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한번 타고 나니까 비즈니스 좌석 보는 눈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무튼 저는 에펠탑 보고 버터 사러 파리까지 왔으니까 다음날 버터 사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괴랄한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